여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단기 투자를 배우고 나서 이제 중기 투자를 하려고 내가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할 때 중기라고 하면 최소 3개월 이상은 내가 이제 홀딩을 하겠다. 사고 나서 홀딩하고 팔겠다. 또는 3개월 정도는 내가 최소 수량으로 이제 매도를 일단 하고 그리고 나서 일단 샀다가 이제 비중을 좀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좀 많이 늘려놓고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좀 많이 좀 팔고 그러니까 단기 투자를 섞어서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오늘 갑자기 급등해. 그러면 초단기 매매를 섞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렇지만 청산은 하지 않는 거죠. 다만 한 주라도 들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럼 어떤 종목들을 대상으로 그런 매매 방식이 통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테마주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기본적 분석 관련해가지고 이 다트를 어떻게 보는지 종류는 뭐가 있고 주요 공시는 뭐가 있고 그다음에 이 정기 보고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원뎁스 더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다 말았죠. 그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이 테마주 같은 경우에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중기 또는 중장기 투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 이제 여기 있다는 거고. 지금 이제 틀 작업을 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표는 0.5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아까 열어서 보여드렸다시피 비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 밑에 있는 이 주기적 테마와 비주기적 테마, 복합 테마, 그다음에 언제 사서 언제 파는 게 효율적인지 뭐 이런 관점에서 테마주를 바라봤다면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바라보고 테마주를 바라볼 때 내가 이 테마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어디에서 갖고 올 거냐.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게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거는 이 킨드가 이제 KRX고, 그다음에 다트가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에 있는 네이버는 바로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시면 국내 증시에 이 왼쪽에 보면 테마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테마는. 그래서 광고 테마가 있고 건설 중소형 테마가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있고 그럼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는 지금 뭐가 있냐?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이 유신이라든지 삼부토건이 지금 뭐 상한가 비스무리하게 막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시점을 기준으로 뭐가 주도주냐라고 할 때는 유신이 되는 거죠. 유신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이 테마를 선도하는 제일 앞에서 끌고 가는 그런 종목이 이제 유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신이 그러면 왜 상한가를 쳤는지 그것도 조금 이제 알고 계시면 좋거든요. 유신이요. 이 유신이 얘를 이제 기본 정보를 클릭을 해보면 시가총액은 1,000억이 안 돼요. 굉장히 이제 초소형주였던 거죠. 그다음에 상장 주식수를 보면 300만 주밖에 안 돼요. 주식수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윗꼬리, 아랫꼬리 막 이런 애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거잖아요. 이 전체를 봤을 때, 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보면, 이 윗꼬리, 아랫꼬리 뭐 이런 식으로 뭐 2% 이상의 이 하락이라든지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는 게, 이 전체 주식수가, 상장 주식수가 적은 경우에 이제 유통 주식수도 같이 적어지는 거는 이제 당연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통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할 만한 거는 앞에서 한번 이렇게 상한가를 쳤던 종목이 뒤에서 상한가를 이렇게 칠 가능성이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플하게 일단 오늘은
테마에, 그죠?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한참 핫하니까, 예, 그 테마를 한번 이렇게 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네이버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 지금 교재에 저 부분으로 이렇게 가보면, 저 부분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 여기서 없어졌죠. 그죠? 이 사이에, 그러니까 이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 다음에 네이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그죠? 이제 구상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 교재는 이제 없는 내용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교재에 없으니까 일단 제가 먼저 이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문 HTS에서 제공하는 이제 테마 분류를 따를 수도 있고, 이 네이버에서 분류하는 테마 분류를 따를 수도 있고, 이 KLX, 이 한국거래소에서 이 구분하는 그 테마를 따를 수도 있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 기술적 분석은 어떤 내용이냐면, 최소한 최근 3년에서 5년 정도는 무조건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는 무난하게 봐야 되는 거고, 가장 뭐, 가능하면 역대 차트를 다 보면 더 좋고, 뭘 보라는 거냐면, 역대 차트를 내가 본다고 했을 때는, 역대 차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 한 해를 아무거나 이제 찝어서 보는 거죠. 하늘을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으로 올라갈 때 살짝 오르고, 그리고 나서 쭉 하락하다가 가을에 살짝 이제 오른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오르는 종목인가? 이게 맞나? 이 내용이 맞나? 이런 내용을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현재로 가면서 이제 쭉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상반기에 오르고 여름에 잠깐 이제 폭락했다가 가을에 또 오르는. 그죠? 얘는 봄에 쭉 오르다가 여름까지 오르다가 계속 떨어지기만 한. 그러니까 봄 얘기는 얼추 맞는 것 같아요. 봄 얘기는 맞지만 가을 얘기는 안 맞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내가 12월 달에 사서 그 이후에 조금 들고 있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반기에만 내가 좀 살짝 하고 한 4월 달쯤에 이제 그만하면 이 종목은 내가 승률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 유신이라는 종목은 지금 오늘부터 과거로 가면서 계속 한 10년 정도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얘기가 이제 역대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모습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 부분. 그리고 심적 분석에서는 거래량 베이스로 볼 건지 아니면 추세선 베이스로 볼 건지 무슨 얘기냐면 밑에를 거래량 베이스로 본다면 내가 거래량이 언제 폭발하냐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이 밑에 이 현재부터 과거로 이렇게 가면서 아까 특정 시점을 여기로 잡았었잖아요. 그러면 그 전후를 먼저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한 5년 정도 이렇게. 그러면 거래량이 어디에서 폭발을 했었는지, 여기, 그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데가 여기였잖아요. 그죠? 여기하고 이쪽에서 조금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를 이렇게 해서 보시면 그 부분이 급등하는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는 부분에, 이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는 부분에 내가 만약에 이 시점 정도에 샀다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음, 이것도 이해되시죠? 추세선 베이스는 기본 6개월 이상의 중장기 저항선 돌파를 바라보는 거니까 내가 6개월짜리를 어떻게 잡을 거냐. 그 관점에서 진입 포인트를 잡는 거니까 네, 이건 더 쉽죠, 오히려.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추세선 베이스 얘기를.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은
누락돼 있는 거죠, 저 앞에. 그리고 이제 진입과 청산 전략이라든지 위험 관리라든지 이런 모든 내용들이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교재에는.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이제 집어넣을 넣을 예정이다. 근데 사실 이런 작업들을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아요.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형님을 가르쳐 줬다 그러면 형님한테 이제 이 교재를 한번 완성시켜 갖고 와라. 그래서 지금 0.5잖아요. 이 베이스가 지금 0.5를 만들어 놨는데 이 베이스를 기준으로 0.5짜리 이 교재를 만들어 갖고 오라고 숙제를 내죠. 저는 이제 이론적인 거를 충분히 가능하면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네,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었지만 형님은 너무 바빠서 형님한테는 못 시키고 다음 사람한테 시켜야 되겠죠. 예,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테마주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떤 사건이나 재료, 이 현상, 그게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이 증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데 이 영향을 줄 때 특정 종목군 이렇게 무더기를 이렇게 한 무더기 이렇게 몰아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테마별로 이렇게 나눴는데 광고가 떠. 예를 들어서 광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버즈라는 종목하고 이 플레이드라는 종목이 둘 다 상한가를 쳤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종목이 선도주냐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상한가 친 종목은 두 종목이니까 그러면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버즈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얘냐 얘는 앞에 좀 이 큰 게 나오고 나서 눌림목에서 상한가를 친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시작이죠. 차트는 엄청 이뻐요. 이 와이즈버즈가. 그 다음에 이 네이버에서 또 하나의 종목이 플레이디잖아요. 그러면 이 플레이디를 보는 거예요. 플레이디. 이 종목을 보면 얘는 더 세죠. 상한가에 상한가니까. 그리고 두 번째 상한가는 갭상폭이 훨씬 크죠, 지금. 그러면 힘이 시가 자체가 22%에서 시작해가지고 아마 얘는 오전에 그냥 상한가를 쳤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죠? 오전에 장 시작하고 지금 7분 만에 상한가를 친 거죠. 이때 상한가 탁 갔다가 바로 풀렸다가 바로 상한가를 친 거니까 이쪽이 이제 눌림목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실 이런 종목은 아침 아니면 이제 사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제 20몇 프로 가 있으면 이제 쫄려서 못 사고. 음. 근데 이 종목이 주도주가 되는 거죠. 이 테마에, 광고 테마에 힘이 훨씬 센 거죠. 이 YG버즈보다는. 얘는 점상이네요. 그럼 얘가 더 센 거죠. 얘 상한가 쳤다가 점상 간 거잖아요. 그럼 얘가 더 센 거죠. 이해되셨죠? 어떻게 바라보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얘는 장 시작과 동시에 그냥 상한가 쳐버린 거니까. 그래서 항상 어떤 테마를 얘기를 할 때는 그 종목군에서 특정 한 종목이나 두 종목, 맥스 두 종목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테마를 선도를 하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주도주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 부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테마들이 있는지를 좀 이제 살펴보면, 그래서 이제 수혜주, 주도주,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조금 이제 감을 조금만 잡고 계시면 돼요, 지금은. 왜냐하면 이 수혜주나 주도주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네이버에서 내가 수혜주가 뭔지를 알고 싶어요. 수혜주를 어디에서 찾고 싶은 거냐면 지식백과사전에서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식백과사전에서 내가 찾으려고 봤더니 없는 거죠. 네, 없죠.
수혜주가 없어요. 지금. 내가 수혜주를 딱 검색했더니 테마주가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이 경기 관련주 두산백과사전에도 지금 이 수혜주만 따로 떼가지고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어요. 그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만 이제 여기에다가 긁어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23년 7월 10일 기준 설명 없음. 그죠? 수혜주 설명이 없는 거죠. 수혜주. 이게 지금 이제 백과사전이잖아요. 그죠? 백과사전에 없는 거니까. 이 지식백과에. 설명이 지식백과에 없습니다. 예, 요게 이제 좀 더 정확한 거. 네, 네이버 기준으로. 이런 얘기들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이 수혜주가 지식백과에 없다. 그럼 주도주는 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혜주가 뭔지를 모르고 주도주가 뭔지를 몰라요. 쉽게 얘기하면 주식 하는 사람들이 주도주는 뭐냐? 주도주는 이제 나왔네요. 선도주도 나오고 시사 상식 사전에는 이제 경제 용어 사전에는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전에는 없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5년 전에는 없었는데 5년이 지나니까 검색해 보니까 있더라. 그래서 얘도 이렇게 주도주도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날짜를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주도주도 똑같은 날짜 기준으로 봤는데 네, 주도주는 있어.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이게 5년 전에는 없었어요. 5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의가 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인한테 이제 오픈도 하고 이런 게 이제 블루오션인 거죠. 예, 없을 때가 이제 블루오션인 거죠. 그리고 사실 내가 주도주를 여기에다가 이제 검색을 했는데 선도주가 마치 주도주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것도 조금 잘못되어 있는 설명인 거거든요. 선도주는 선도주고 주도주는 주도주기 때문에 이 정의가 이제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형 이제 테마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내가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그러면 우리나라의 특수성은 당연히 이 지정학적인 특성, 그 중에서도 계절적 테마가 일단 하나가 있고요. 그죠? 계절 테마를 무시를 못하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얘기가 없네요, 여기는. 남북 뭐 이런 얘기. 그렇죠. 남북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없네요. 좀 더 이제 추가가 돼야 되겠죠, 이 페이지. 그래서, 자연이 있었는데. 한국형
이제 가치투자 전략이라는 이 책은 그냥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가치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책이니까 읽으면 이제 좀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한국형 이제 테마 전략이라고 해서 이 계절적 테마 나오고 아까 위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제목이 4페이지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이제 음, 수정 다 해야죠. 음, 그래서 테마주와 이제 수혜주, 이 테마주하고 수혜주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 음, 좀 그룹핑이 다르게 돼 있는 건데 음. 이거를 마치 이제 같은 얘기처럼 이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공식 테마인 거죠. 이 음. 대한민국 공식 테마. 케어 학생, 예. 예,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 이렇게 공식 테마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음, 그래서 이 K뉴딜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 비빅이라고 해서 2차 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게 음, 이제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내가가 아니라 그 국가에서 어떤 특정 지역을 그냥 묶어버리는 거죠. 지역을 지적 편집도로 이렇게 대충 보는 거예요, 그냥. 밑에 이제 고덕은 뭐 무조건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산업단지를 그냥 조성을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네. 조성을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고덕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국가에서 어떤 거를 해주냐면 일단 IC는 무조건 내주는 거예요. IC를. 그래서 나오는 게 이 고덕 IC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 없으면 평택 고덕에 IC가 요렇게 해서 들어가면 바로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망을 국가 기관망이잖아요. 이 고속도로도 이 고속도로에 연결을 시켜주는 그래서 이제 편의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음, 예를 드는 것 뿐이에요. 이 얘가 이제 해당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것처럼 이 어떤 지역을 음, 최근에는 이 용인시청 밑으로 신리 있고 이 남사진이가 여기 있으니까 요 남사읍 이쪽에 지금 국가에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 삼성전자가 400 정도 막 투자해가지고 이 반도체 그 라인을 이쪽에다 이제 증설을 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난 거잖아요. 음, 그 발표를 할 때 이 남사진이 IC를 뚫어주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일단 음,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음,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쪽에다가 이제 뭐 뭔가 추가적으로 이제 하겠죠. 음, 그런 이제 그 뭔가를 할까 그런 내용들을 보려면 그냥 지적 편집도를 이렇게 켜가지고 이 늘렸다 줄였다 하다 보면 이게 막 이렇게 길 같은 것도 이제 새롭게 지금 막 공사하고 있는 길이 보이기도 하고 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지금은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건데 이 발표를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이제 이쪽에 뭔가 이제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음. 아직까지는 안 나왔네요. 그게 이 대표적인 게 뭐 게임 하면 사실 전부 다 저쪽 분당 쪽에다가 지금 몰아놨잖아요. 이쪽 이렇게 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서울 가다 보면 오른쪽에 이제 보이잖아요. 그 게임 회사들 싹 모아놓은데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다 그러면은 이 밑에다가 이제
청주인가? 청주 위에다가, 청주가 어디 있어? 오송 산업단지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이제 몰아넣으려고 이제 했, 좀 국가에서 이제 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도로를 막 뚫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땡큐죠. 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이제 이런 이 길이 이제 새롭게 생겨버리면 그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혜택이 크죠. 그런 얘기들이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을 들어가려면 인터넷에서 이 킨드였나? 킨드 케어스. 예. 그래서 까먹었네요. 이 KRX 공부 데이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여지는 화면이고요. 이 화면에서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죠. 이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서 이 왼쪽에 지수를 보면 주가 지수가 있고 전체 지수의 기본 정보가 있고 이 기본 정보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중에 이제 테마를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정보 데이터 시스템의 왼쪽에 지수가 있고 지수 중에서 아까 전체 지수였나? 전체 지수 기본 정보였나? 이렇게 들어가서 주가 지수에서 전체 지수 기본 정보에서 테마를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 지수 기본 정보에서 이 테마를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KRX를 기준으로 이 코스피나 코스닥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이 KRX를 기준으로 이 KRX를 해서 기준을 삼은 자동차 테마가 있는 거고요. 반도체 테마가 있는 거고 헬스케어 테마가 있는 거고 은행 테마가 있고 이렇게 테마가 막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테마와 이쪽에서 얘기하는 이 테마가 달라요. 조회를 딱 해보면 이제 달라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KRX는 당연히 코스피, 코스닥이 다 나올 거고, 네, 이 두 개를 포함하면서 추가적으로 알파를 또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가장 기본 테마라고, 일단 내가 테마를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업종을 테마로 이제 혼돈해서 쓰면 안 되잖아요. 업종은 업종이고 테마는 테마니까. 그래서 이 업종을 구분을 하는 방법론, 그거를 여기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테마를 별도로 이렇게 이제 조회를 해보면, 이쪽에 이제 좀 더 길게 하면, 그래서 탄소 효율 관련된 또는 뭐 ESG 관련된, 그 다음에 기후변화 지수 관련된, 뭐 블루칩, 전기차, 그 중에서도 탑 15 안에 드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 중에 위에 15개 회사가 이제 여기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차례대로. 시총에 따라서 이제 시총 제일 큰 애가 제일 위에 나올 거고, 그 다음 시총 이런 무조건 시총 순이거든요. 내가 이제 물론 이거를 받아가지고 엑셀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엑셀로 받아서 뭐 쪼물딱쪼물딱 하면은 뭐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테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테마 중에서도 아까 이 부분이었던 거죠. 그죠? 킨드의 KRX 한국 거래소 공시에 나오는 그 중에서도 이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식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지금 이 화면을 가지고 제가 설명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잖아요. 예, 근데, 아, 여기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이 있다. 음, 그 통계청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주식, 이 증권 회사들을 이 모아놓은 통계청? 예, 여기에 뭐 이렇게도 몰아놓고 저렇게도 몰아놓고 음, 근데 오피셜리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공식적인 거죠. 이게 이제 한국형 테마 뭐 한국형 업종 분류 예, 공식 업종 분류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이제 푸르고 그게 바로 얘네인 거죠. 예, 네이버 금융의 음, 얘네들이 푸르고인 거죠. 음, 이거는 네이버라는 회사의 이 테마를 담당하는 어떤 담당자가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구분을 져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2차 전지 장비 음, 이 종목들하고 이 종목들 여기에 나오는 이 종목하고 음, 여기 이 KRX에 나오는 아까 얘를 선택한 다음에 이 개별 지수 종합 전체 지수 기본 정보를 선택한 다음에 테마를 선택하고 조회를 하면 아까 저기, 예? 2000년, 2차 전지 예, 여기 있죠? 여기에 나오는 종목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 다르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종목하고는 여기에 나오는 종목하고 다르다. 음, 예,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어, 한국 증권거래소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데이터베이스 에서 제공하는 이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이 네이버에서 제공. 그러면 네이버도 포탈이고 그럼 다음 포탈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도 똑같이 증권이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다음 증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증권사들, 모든 증권사들이 테마를 다 다루잖아요. 그쪽에서도 이 그룹핑을 다 했을 거라고요. 근데 대동소이하게 다 다를 거라고. 대동소이하게 다 다르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다 다르다. 음, 왜 다르냐? 구분하는 사람이 일단 다르고 이 여기에다가 이 종목을 집어넣으면 이제 일반 회사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뭐 파트장이나 그룹장이나 승인을 받고 이 회사가 이 회사가 맞네 틀리네 이 회사는 이제 더 이상 안 하는데 그럼 그걸 또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담당자는 한 명이면 이 필터링을 또 제대로 못 하죠. 이 회사는 이제 이게 접었는데 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네. 그래서 또 내가 좀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기준을 예로 삼는 게 제일 깔끔하죠. 그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에서 막 찾아야 되는데 사실 코스닥을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 정리해 놓지는 않거든요. 얘네들도 사람이 이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건 없을 것 같아. 그 우크라이나 제거. 그렇겠죠. 네이버 같은 데는 그 만들어 놨는데 얘는 그건 안 들어가. 그렇죠. 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 정치적 내용도 있구나.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민감하니까. 그래서 테마에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음, 이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 팝업으로. 그래서 엑셀로 내가 이제 받고 싶다 그러면 엑셀로 받아가지고 파일을 열고 실제로 있나 없나는 얘를 열어서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컨트롤 F로 그냥 우크라이나 편집 사용하고 컨트롤 F로 우크라이나 쳐버리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우크 정도만 해서 모두 찾기 하면 없다는 거죠. 그런 분류 자체는 취급을 안 하겠다. 음, 해외 첫 그, 1월 1일 날 공시학 그 낸다든지 테마로 그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재건 관련된 거다 그러면 건설이잖아요. 음, 유신도 건설회사고, 이 음, 삼부토건도 다 건설회사거든요. 이 토건, 뭐 이쪽이거든요. 그럼 네온시티에 유신이 있냐? 그래야 있어야 이제 정상인 거잖아요. 있네요. 그러면 삼부토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삼부토건은 없잖아요. 음, 지금 제일 등록률 높은 애부터 음,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니까. 음, 근데 이 삼부토건도 사실 뭐 테마로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 네이버는 빼고 싶다라는 거죠. 결정을 그렇게 한 거죠.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음, 진행이 된 거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얘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5년 전에는 제가 처음에 이 자료를 만들 당시에 어, 5년은 안 됐나? 한 3, 4년 된 건가? 하여튼 이 자료를 이제 이 페이지를 처음에 이렇게 탁, 이 페이지하고 이 페이지를 여기다 추가했을 때는 얘를 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이 2차 전지 이 열 종목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바이오도 열 종목, 그 다음에 인터넷도 열 종목, 그 다음에 게임도 열 종목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열 종목이 고정이 아니에요. 여기에 편입이 되기도 하고 퇴출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이 관리를 할 때 시가총액이 이제 기준 삼아가지고 시총이 큰 애들 10개. 굉장히 단순하게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천억짜리 회사가 2주짜리 회사가 돼버렸어. 10배가 올라서. 음, 그랬다가 얘가 뭐 10분의 1 토막이 또 다시 났어. 그럼 음, 이제 원복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됐다가 빠지기도 하는 음,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편입이 되면 우리나라의 넘버원 투자자가 누구예요? 연금이잖아요. 음, 연금은 무조건 편입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 물량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음,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오르겠죠. 음, 그죠? 네, 그거 보려고 우리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이 보유 수량을 보는 거잖아요. 음, 네. 그래서, 음, 그런 예제를 하나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 있는 이 네이버나 카카오페이가 들어와 있네요. 전에는 없었는데. 그 다음에 더존비존도 들어와 있네요. 안랩도 새로 들어온 거. 뭐 이렇게 계속 바뀌어가지고. 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안랩이 최근에 또 잘 나가나? 안랩을 한번 볼까요? 안랩이 뭐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지 않은데 들어와 있네요. 우리 시초에 큰것 같다. 근데 어쨌든 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안랩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연기금이 매매를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이 종목을. 근데 연기금이 지금 뭐 매매한 이력이 없네요. 22년도. 아니 지금 22년도잖아요. 지금 이제 과거로 쭉 가면서 본 거예요. 아, 이게 이상한 거거든요. 사실 음, 어느 정도 비중을 이제 밀어 넣어야 되는데 이건 인상가네요. 좀 안내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내 이 음, 안내부를 봤더니 팔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음, 그다음에 이제 샀고요. 그죠? 음, 물량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물량은 이제 들고는 있어야 되는 음, 포지셔닝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게 이해인 거죠. 그래서 이 구선 종목 안에 어떤 종목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발표들을 계속 해요.
네, 몇월 며칠 기준으로 발표, 뭐, 몇월 며칠 기준으로 발표. 음,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이 종목이 이제 빠져나가면 이제 물량이 나갈 거잖아요. 그죠? 음, 물량이 들어왔다가 물량이 빠져나갔다가 이런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수급이죠. 네, 수급에 영향을 이 엮여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있다. 네.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 이 통계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전체 지수 기본 정보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코스피는 코스피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코스피는 200이에요. 음, 코스피 200에 포함이 됐어, 안 됐어? 예, 요번에 포함이 됐다가 다음에 나갔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마찬가지거든요. 코스닥도 조회를 딱 했을 때 코스닥 150에 포함이 되는 게 있고 퇴출이 되는 게 있겠죠. 그러면 이게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아까 삼성물산 잠깐 얘기했지만 삼성물산이 지금 빠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실적 때문에 빠지는 것 같지 않다. 재무제표를 봤을 때 재무제표 나쁘지 않은데 왜 빠지냐? 아까 이 종목을 얘기를 할 때 기관과 외국인 이 얘기를 하면서 기관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공매도 때리는 거 아니야? 예. 아까 얘기한 KLX 정보 시스템의 코스닥 150과 이 음, 코스피 200은 공매도 대상 종목이 돼버린. 여기서 나갔다 그러면 공매도 대상 종목에서 빠지겠지만 글로벌 회사들은 그 회사에서 투자한 돈을 빼겠죠. 문제는 빼면서 공매도도 같이 때리긴 하겠지만 이제 공매도는 못 하더라도 이제 음, 빼면서 이제 음, 이 페이드아웃이 되는 그런 음, 종목이 되는. 그래서 수급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사서 들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팔아. 기분은 상당히 안 좋죠. 근데 왜 파는지를 몰라.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음, 여기에서 빠져가지고 지금 수급이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다가 물타기를 해. 그러면은 굉장히 좀 심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이 엮여 있다. 지금 하는 이 얘기에. 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테마만 얘기를 원래는 했어야 되는 거고, 그죠? 코스피 100, 뭐, 200하고 코스닥 150은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 저쪽 뒤에 장기 투자 쪽에서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순서가. 여기서는 그냥 맛배기만. 아, 이런 게 있구나. 여기에서 볼 수가 있구나.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겠죠, 제가. 음, 여기서 끝내지는 않겠죠. 음, 네. 여기 하나하나 이제 디테일을 막 설명을 하겠죠.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 아마 다 이제 페이지로 드러날 거고. 음, 이렇게 이 정도만 하고 제가 이제 이 새롭게 이제 구성하려고 한 그 내용대로 나중에 이제 만들어지면 음, 예, 그때 뭐 재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아마 빠이빠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더 많이 들기도 하고 재교육한 적은 없거든요, 제가. 음, 그리고 이제 기존 구교재죠, 구교재. 밑으로 이렇게 쭉 내리면 이게 이제 주기적 테마, 음, 비주기적 테마. 여기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네. 또 진행하겠습니다.